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3일에 내부통제 전담팀 소속이고요. 이게 통합 내부통제 TF를 총괄하고 있는 김두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지금 강의를 하게 돼가지고 조금 긴장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제가 좀 약간 큰 박수를 받으면 더 열정을 가지고 좀 하는 스타일이라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3일에 김두삼입니다. 네, 이게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큰 박수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주제는 이제 전사 리스크 관리, 내부 통제 통합. 이런 주제를 들으시면 어떤 느낌이 들으시나요? 보통 제가 회사에 가보면 이제 이런 응답이 보통 두 종류로 나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아니, 내부회계 관리제도 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전사 리스크, 뭐 통합 내부 통제 이런 얘기를 꺼내느냐? 솔직히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번에 보니까 내부회계 관리를 몇 년간 해보니까 이 재무보고 목적의 내부 통제를 운영이나 우리 복금 준수 목적까지 확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제 역량과 전문성이 키워져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약간 두 가지 종류의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세요? 아마 둘 중에 하나 생각을 갖고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전사 리스크 관리라고 하는 게 왜 지금 시점에서 나왔느냐? 라고 얘기해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2001년에 아시는 것처럼 9.11 테러, 그리고 2005년에 이제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사건 때문에 엄청난 리스크 관리의 방향성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기존에는 전통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 즉 정적인 리스크 관리 방식이었다가 그게 이제는 동적인 리스크 관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적인 리스크 관리는 도대체 뭡니까?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변화 관리입니다. 기존에는 변화 사항이 크지 않았었죠. 기업이든 사회든 간에. 근데 요즘에는 어떠신가요? 하루만 지나도 급변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나 혹은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통제 활동의 변화 사항을 관리하는 게 매우 중요해졌죠. 두 번째는 평가입니다. 기존에는 현업부서 위주로 이렇게 리스크 관리해 라고 끝났던 거라면, 이제는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도 하시면 뭘 하시죠? 설계평가를 하고 또 1년 동안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운영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에 대한 부분이 강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기존에는 현업 중심의 약간 리스크 관리, 사건 터지고 이럴 때 잘 보고 하세요, 약간 이런 관점이라면, 이제는 전사적으로 경영진, 아까 내부통제 전담팀, 이런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이런 동적인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미국은 이제 오래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분위기, 이런 사회적 환경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이제 기사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저희 내부통제 전담팀에서 각 산업별로 중요한 사건 사고를 한번 분석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리서치를 해보니까, 조회를 해보니까, 물론 산업별로 특화된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고요. 또 업종별로 횡령이라든지 하도급법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유사하게 발생하는 사건, 리스크로 판명이 됩니다. 근데 이런 구체적인 사건 사고보다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좀 전에 우리 임성재 파트너님께 말씀하신 부분과 유사한데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고 위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이슈가 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업무 분장이라든지 내부 감사라든지 내부 고발 제도, 혹은 우리가 이제 보면은 통제 사각지대가 생각보다 많았다, 이런 부분들이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취약한 내부 통제 시스템에 기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변화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더라라는 게 저희 시사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 내부 통제 얘기하면 항상 딱 떠오르시는 게 당연히 내부회계 관리제도이겠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업무 경험을 토대로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리스크 관리 업무의 프로세스 아니면 단계를 어떻게 보시나요? 제 업무 경험상으로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리스크 식별이죠. 어떤 리스크가 우리 회사에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리스크에 대응되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규정 지침이 뭘까? 통제활동이 뭘까? 라고 하는 통제활동의 설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설계가 정말 잘 된 거 맞아?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업부서에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운영평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모니터링, 이 절차가 있겠죠. 또 이런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내부회계처럼 운영 실태 보고를 하고 또 거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거, 이게 이제 일반적인 리스크 관리의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는 이제 전담 총괄 조직이 존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뭐 보시는 것처럼 재무보고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삭스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도 몇 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실효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거고요. 다만 운영 목적이나 법규 준수 목적과 관련된 이런 리스크 관리 부분은 존재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나도 부족한 영역이 많더라는 겁니다. 이 단계별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리스크 식별에 대해서 우리가 내부의 계획관리제도 하실 때 우리가 리스크 평가 이런 거 정말 적절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자신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저도 이 업무를 거의 2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솔직히 그 자신 있지는 않습니다. 왜? 보통 내부의 계획관리제도 같은 경우는 개정 과목 위주의 리스크를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맞는 건가? 그리고 이제 운영 같은 경우는 현업 부서에서 리스크를 식별하고 이런 걸로 하는 게 또 답인가? 또 우리가 법규 같은 경우도 법무팀에서 그냥 관리하는 법규 이 정도만 우리가 식별하면 되는 것인가? 어떤 느낌이 드세요? 맞나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우리가 리스크라고 하는 정의, 리스크가 그냥 딱 떨어져서 나오는 단어는 아니잖아요. 왜 리스크라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기업이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그죠?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는 그 무엇이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크 식별할 때 너무 리스크나 통제 활동에 매몰되어 있지 않느냐? 정말 우리 기업이, 우리 현업부서가,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과제, 목표가 무엇인지를 적실하게 인식하는 게 바로 리스크 식별의 첫 단계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통합내부 통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회사의 주요 과제가 뭡니까? 그리고 비전, 목표, 중장기 경영 전략을 짜는 회사도 있고요. 이런 자료들. 그리고 이제 KPI, 그리고 성과평가 심사 지표, 아니면 법무팀의 법규 자료,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법규 위반 사례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내부감사부서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고발제도에서 지적된 사항들, 혹은 외부감사인을 포함해서 외부에서 지적된 사고, 혹은 또 동종업종에서 발생하고 있는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야지 우리 기업에 맞는 리스크를 식별할 수 있다는 거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통합내부 통제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죠? 리스크를 식별해야죠. 우리 회사가 예를 들어서 10개의 리스크를 식별했습니다. 다 똑같나요? 어떤 거는 하이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미디엄일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로우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보통 어떻게 우리가 내부 계획 관리도 할 때는 어떻게 평가하시죠? 개정 과목의 금액, 중요성. 보통 사실 이걸로 거의 판단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는 그것보다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평판적 손실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어, 혹은 운영 성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야 아니야, 혹은 법규 비준수와 관련된 거야 아니야, 아니면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중점 과제에 영향을 주는 거야 아니야, 혹은 부정요원과 관련된 거야 아니야, 이런 부분들, 또 기존의 지적사항과 연관되어 있는 거야 아니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요. 보통 우리가 리스크 평가할 때는 크게 두 가지를 고려합니다. 영향도와 발생 가능성입니다. 근데 영향도를 구할 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에 맞는 그런 요소들을 분석해야지 실질적인 영향도가 산출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발생 가능성은 1년에 이게 몇 번 정도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리스크 평가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유 위험 평가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지침, 통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거를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얼마나 될까라는 걸 빼면 뭐가 나오죠? 잔여 위험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 잔여 위험 결과가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리스크가 맞아? 라는 거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작업까지가 리스크 평가의 절차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업무를 하다 보면은 항상 느끼는 게 보면 그 리스크 평가했던 수준과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 지침, 예를 들어서 통제 활동이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무슨 얘기냐면 고위험으로 판단된 어떤 항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통제 활동 개수가 조금 있어야 될 거고 그 수준도 높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 또 반대로 로우로 평가된 어떤 위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은 통제 활동 규정 지침이 있더라. 비효율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부의 계획 관리 제도뿐만 아니라 이런 통합 내부 통제 업무는 사실은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업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 수준에 맞는
결과적으로는 통제활동 수준을 구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업무를 하면은 무조건 회사의 업무량이 늘고 현업부서의 업무가 힘들어하고 버든을 준다라는 생각보다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현업의 업무를 효율화하고 그 리스크에 맞는 수준의 우리가 통제활동 혹은 규정 지침을 구비하는 것이 맞다라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리스크 식별과 리스크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사 리스크 관리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 리스크 식별과 평가 부분이요, 거의 반 이상의 업무 시간이 투입됩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하고 좀 차원이 다른 게, 아까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리스크 식별이나 평가가 그래도 좀 수월한 편이지만 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업무할 때는 그 리스크를 식별하고 평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상당히 많은 시간이 투입이 되더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리스크가 이제 식별이 되면 보통 이제 뭘 찾아야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규정 지침이 이 리스크를 얼마만큼 최소화하고 대응할 수 있게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야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통제 활동의 설계 부분이 될 거고요. 삼선 모델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보통은 이제 이런 포괄 내부 통제에서는 1선과 2선, 즉 현업부서의 어떤 통제 활동을 식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 지침을 확인하고요, 또 인터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통제 활동이 무엇인지, 근데 이 업무를 하다 보면 내부회계 하실 때도 어떤 게 나오죠? 미비점이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봤더니 통제 활동에 대한 개선안이 좀 필요하겠네. 그걸 찾다 보면은 규정 지침의 개정까지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인 리스크에 대한 통제 활동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개선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고 평가 부분에 있어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그래도 정착하고 안정화되고 있다, 아니면 아까 보시면은 효익이 상당히 효용성이 높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평가라고 하는 부분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기존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통적 방식, 정적인 방식의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좀 빼먹은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런 평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기존에 너무 믿었죠. 현업부서에서 규정 지침을 만들면 그거를 잘 따르겠지, 잘 하겠지. 물론 그런 규정 지침의 적절한 설계도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했던 게 뭐냐면 정말로 그 통제 활동이 해당되는 리스크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 맞아? 라고 하는 설계 평가와 더불어서 또 중요한 게 연중, 지속적으로 현업부서에서 정말로 이 통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운영평가를 통해서 실제로 내재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런 제3자의 독립적 평가가 있고요. 다만 내부회계 관리 제도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는 현업의 자가 점검을 매우 강조합니다. 왜? 내부회계 관리도는 이제 우리가 법 규정 때문에 외부감사인의 인증을 받아야 되는 것 때문에 있지만, 사실은 이 통합내부통제는 뭐죠? 왜 하시려고 하는 거죠? 실질 리스크를 관리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업의 내재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업부서의 자가점검, 그러니까 운영평가를 스스로 해보는 거죠. 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보통 두 가지를 같이 접목해서 이런 평가 업무를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의 내재화, 정말 중요하다는 거고요.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없이는 이런 우리가 이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가 기존과 같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빠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 부분인데요. 또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효성 있게 어느 정도는 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는 보고라고 봅니다. 토네드 탑. 즉 경영진과 감사나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커졌고, 그러다 보니까 되겠죠.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분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이럴 때 보니까 지원이 있고 이런 선순환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사 리스크 관리 업무 얘기하면 예전에 이제 이런 ERM 다 아시죠? 뭐 엔터프라이즈 리스크 매니지먼트 한 15년 전, 20년 전에 좀 대기업 위주로 많이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이제 물어보면 자료가 어딘지도 모르겠다. 솔직히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만큼 형식적으로 진행이 됐던 부분들이 뭘까라고 보면 실질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보고가 경영진이나 감사위원회 혹은 내부통제위원회 보고가 되고 조치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요. 그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성과평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내부회계 관리 제도를 운영하시면서 그 미비점의 발생 여부 말고 뭐 교육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혹시 성과평가에 반영하고 계시는 회사가 있나요? 좀 손 들기 힘드셔서 안 드시는 거죠?
사실은 상장협에서 나온 사례가 대부분 미비점 발생 여부에 따른 성과평가로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대부분 회사들이 이제 그거를 따라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요. 하지만은 이런 이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 내부 통제 업무에서는 교육의 이수 정도, 그 다음에 업무의 협조 정도, 그리고 미비점 발생 여부가 아니고요. 미비점이 발생했을 때 얼마나 개선 노력을 했느냐. 왜? 우리가 내부 회계나 내부 통제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뭔가 개선을 해서 보다 더 리스크 관리를 잘 해보려고 하는 거지, 그 성과에 대해서 미비점 발생 여부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는 무리다라는 거라서 보통 통합 내부 통제 업무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좀 내실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점들은 내부회계 관리 제도에서 성과 평가에도 좀 반영을 고려하시는 게 매우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그런 성과 평가가 좀 이루어질 필요성은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담 총괄 조직 같은 경우는 뭐 아까도 아직까지도 재무팀이 하거나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이제 전담 조직을 뭐 내부회계 같은 경우를 갖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재로 볼 때는 그냥 협 부서에서 리스크 대응에서 일부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사적으로 좀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통합내부통제 업무를 한 회사들은 대부분이 내부통제 전담팀과 같은 센터럴 조직을 구성해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 아까 뭐 변화 관리, 평가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더라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내부회계 관리 제도나 이런 ISO 이것도 하나의 내부 통제 분야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유기적으로 연계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 내부 통제 구축이 필요하더라. 왜? 내부회계는 내부회계대로 하고 ISO는 ISO대로 하고 다른 건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현업부서에서 많이 힘든 상황이 될 거고요. 또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가 이루어지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합 RCM, 통합 통제기술서 같은 걸 만들어서 내부회계 쪽도 포함하고 IS도 포함을 해서 진행함으로써 보다 더 효율적이고 또 뭐죠? 중복되지 않는 그런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변화 관리에 대한 거는 제가 누차 강조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정적인 전통적 방식에서의 리스크 관리 체계가 사실은 형식적이고 실효성이 없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변화 관리나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나 통제 관점의 변화 관리뿐만 아니라 그 평가, 모니터링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현업부서에 이게 또 중요한 게 또 결국 현업부서에서 연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할 때 처음에 힘들었던 부분이 뭐죠? 현업부서의 비협조. 아니 현업부서에서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아닙니까? 그래서 현업부서의 내재화를 하는 게 꼭 필요하고요. 또 현업분들의 힘든 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업분의 피로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과평가라든지 규정지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좀 데이터베이스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AI라든지 그런 툴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하는 거, 그리고 내부통제 전담팀을 구성해서 전사적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 그리고 통합 내부통제 시스템이라든지 아까 AI라든지 데이터 이런 툴을 통해서 보다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이런 방식이 진행돼야지만이 이런 전사 리스크 관리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들은 기존에 수년간 저희가 이제 통합 내부 통제 업무를 저 같은 경우는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런 질문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내부 관리 할 때도 이런 질문 많은데 특히 전사 리스크 통합 내부 통제를 하다 보면 이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전사 리스크 관리, 통합 내부 통제 옛날에 했다가 아무 실효성도 없었는데 정말 의미가 있는 거 맞습니까? 이거 정말로 하면 우리한테 도움 되는 거 맞아요? 이런 이제 궁금한 점들이 있을 텐데요. 일단 제 얘기보다 우리가 맥킨지에서 최근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를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는 기업 가치가 5에서 10% 정도 높다고 합니다. PwC 자료는 25년 자료거든요. 이거는 이익 변동성이 줄어들더라. 그리고 시장 충격의 회복력, 우리가 리질리언스라는 이제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50%가 높아지더라. 그리고 경영진 신뢰도가 40% 올라가더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절대 이런 이제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속 가능한 아까 성장과 그리고 단순한 어떤 위험 회피 이상의 밸류를 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경영진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지 않으세요? 야, 그것도 돈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컨설팅 받아야 되고 뭐 인원 뽑아야 되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업무 경험상 오히려 비용을 절감하는 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게 보험이고요, 투자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중복된 우리가 또 회사가 갖고 있는 통제 활동도 효율화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죠? 사건 사고 발생할 경우를 사전에 예방을 하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경영진분들한테 물론 투자라고 하는 거, 보험이라고 하는 거 돈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인원 보강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 내부 통제가 주는 효익이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그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업무의 효율성에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내부 통제, 현업 부서별로의 재무보고 이외에도 운영이나 법규 준수 목적의 통제 기술서가 있고 혹은 플로우차트 아시잖아요? 업무 흐름도가 있다면 그 부서를 설명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자료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에 이제 업무 인수인계도 힘든 와중에서 이런 업무에 대한 효율성과 더불어서 실질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거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사회, 이제 상법상 이사회 충실 의무 제도가 우리나라도 곧 도입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대재해법 뭐 이런 것들에서 특히 법적 소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법규 위반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듀케어라고 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시기가 됐습니다. 그 모건 스탠리 그 2012년 건을 보면 뭐 핵심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외 그 부패 방지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죠. 근데 보통은 양벌 규정에 의해서 회사나 임원 모두가 처벌을 받게 돼 있는데 이 경우는 개인만 처벌을 받고요. 회사는 면책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효과적인 내부 통제 인프라를 구축 운영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나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 양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것들이 검찰 기소 단계 혹은 소송 단계에서 혹은 대법원이나 법원에서 판결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 중대재해법 같은 경우도 물론 사고가 나서 그걸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반성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얼마만큼 그래도 나름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 운영했느냐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리스크는 절대적 확신인가요? 합리적 확신인가요? 리스크 관리는 사실은 100점을 맞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합리적 확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그 수준이, 처벌 수준이 경감될 수도 있고요. 아예 면책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이사회 충실 의무 제도가 이제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경영진 분들한테도 강조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런 실효적이고 동적인 전사 리스크 관리 체계, 통합 내부 통제라고 하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사건 사고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회사들이 존폐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기회, 그리고 성장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잘하는 회사는 아까 뭐랬죠? 상당히 많은 효익들이 있다고 이미 글로벌적으로도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혹시라도 상대 경쟁회사가 못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되는 겁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세외의 기회 그리고 성장의 전환점이 된다는 거고요. 또 임직원의 듀케어를 입증할 수 있는 아주 효과적인 툴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세부적인 말씀 못 드렸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채널에 PwC 코리아에 들어가 보시면 진화하는 리스크, 내부 통제를 통합하라. 라는 걸로 해서 아주 훌륭한 강사가 아주 세부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들어보시고요. 물론 강사는 접니다. 들어보시고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